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수능 특강의 문학, 적용학습, 현대식 9강, 눈물과 강우 지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물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자, 이 옥토라는 것은 절대자의 뜻을 깨닫고 그에 따르는 삶의 공간입니다. 그곳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자 한다고 하는 이 절실한 소망을 표현하는 어조가 드러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생명이란 눈물, 새 생명의 탄생을 위한 맑고 깨끗한 씨앗을 의미하는 시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에서는 순결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자,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그러니까 한치의 더러움이나 문제도 없는 완벽한 순수함, 온전함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나의 전체는, 나의 영혼에서 가장 순수한 부분은 오직 이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는 아까 말했던 바로 그 눈물, 절대적인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직 이뿐 하면서 느낌표를 통해서 단정적 표현으로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에서는 절대적 순수의 결정체로서의 눈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요.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종 진이인 것도 오직 이뿐이라고 말하면서 이 절대자를 향한 경건한 자세가 드러나고요. 지금 나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시적 허용으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일부러 원래 지켜야 할 것에 맞지 않게 표현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시적 허용에 쓰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절대자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순수한 것도 오직 이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대적 가치로서의 눈물 얘기하고 있고요. 아름다운 나무의 꽃의 시들음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이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기쁨을 의미하는데요. 근데 이것은 일시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드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자, 이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절대자를 의미하고요. 이제 열매란 삶의 근원적인 결실을 의미합니다. 저렇게 꽃이 시들면 열매를 맺는 신의 섭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그래서 웃음 역시 삶의 일시적 기쁨을 의미하고 눈물은 이러한 아픔을 통해 얻는 본질적 가치를 의미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 자, 이해와 감상에서 이 시인이 왜 이 시를 썼는지를 좀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시인은 사랑하던 어린 아들을 잃고서 그 지극한 슬픔을 기독교의 신앙으로 견뎌내면서 이 시를 썼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본 나의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들을 얻음으로써 이제 기뻐했던 그 마음인 것이고,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셨다의 이 눈물은 아들을 잃은 슬픔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핵심 정리 보겠습니다. 주제는 슬픔의 승화를 통한 순결한 삶의 추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종교적이고 명상적인 성격을 가진 시입니다. 특징적으로는 시어의 일상적인 의미를 새롭게 해석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경어체의 목소리로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했다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강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지금 아내가 분명 조금 전까지는 거기 있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부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밥상은 차려놓고 어디로 갔나? 자, 이렇게 어디로 갔나의 반복을 통해서 아내의 부재를 강조하고 있고요. 넙치지짐이 맵싸한 냄새, 코를 맵싸하게 하는데 어디로 갔나? 자, 지금 밥상은 차려놓고의 그 밥상 위에 있는 그 음식에 맵싸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아내의 정성과 사랑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후각적 이미지를 사용한 것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갔나가 또 반복이 됐고요.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이 없나? 지금 아내가 죽었는데 그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여서 왜 말이 없나?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돌아온다. 지금 아내가 답을 돌려주지 못하고 화자의 이 목소리만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대답이 없는 공허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 그래서 지금 부재하는 아내를 애타게 찾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요.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
여전히 아내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어디에 가서 잠깐 누워있는 것인가? 이렇게요. 옆구리 남개가 다시 도졌나? 아니,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자, 이제 화자가 아내의 죽음을 서서히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가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한 뼘 두 뼘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 자, 지금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자연물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린다. 아내가 나타날 것 같기 때문에 밖을 기웃거리면서 이제 자꾸 화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풀이 죽는다. 이제 아내의 부재를 인식하고 화자가 풀이 죽어 있는 모습입니다. 빛발은 한치 앞을 못 보게 한다. 자,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대. 그 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이면서 동시에 눈물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한치 앞을 못 보게. 이제 비가 왠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 하면서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게 사실은 화자가 그 정도로 통곡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극대화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이제 비가 이렇게 퍼붓는 것, 그러니까 화자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을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라고 말하면서 아내의 죽음을 인정하고 체념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요, 이 시는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안타까움을 표현한 시고요. 체념적이고 비극적인 성격이 드러납니다. 독백적인 어조로 그리움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고요. 반복적인 진술, 그래서 아까도 보였지만 어디로 갔나라는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옴으로써 안타까운 마음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죽음을 깨닫는 과정을 비가 내리는 것을 통해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이 비가 내리는 것이 화자의 슬픔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8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영상을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같이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한번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의 창작 의도를 적절하게 추론한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정답은 일단 3번입니다. 그럼 왜 3번이 정답인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가는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고자 나는 예기치 못한 상실에서 오는 절망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가에서는 어린 아들을 잃은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우리가 아까 봤었죠. 그래서 눈물을 신의 은총으로 받아들이고 고통 속에서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얻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나는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실 상황에 직면한 화자의 절망적인 심리를 묘사하여 삶의 비극성과 인간의 무력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15번 문제 한번 일시정지하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5번, 가와 나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답은 4번입니다. 가와 나 모두 어조의 변화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독자의 공감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가와 나 모두 어조의 변화를 통해 시상을 전개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경건하고 간절한 어조로 유지하고 있고요. 나는 독백적이고 절망적인 어조로 일관되게 전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조 변화보다는 반복, 질문, 독백 등의 다양한 표현 기법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감정을 심화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선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는 초월적인 존재에 의탁하여 슬픔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나는 상실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의 화자는 당신이라는 초월적인 존재에게 의지하며 슬픔을 극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반면 나의 화자는 아내의 부재라는 상실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절망하며 극복 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가는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나는 구체적인 상황 설정을 통해 화자의 내면 심리를 효과적으로 묘사한다. 가는 눈물, 생명, 꽃, 열매 등 추상적인 관념을 자연물에 비유하여 구체적인 이미지로 형상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눈물의 가치와 의미, 삶의 순환적 섭리와 같은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아내가 사라진 밥상, 냄새, 빗소리 등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반복적인 질문과 독백을 통해 부재 상황에서 느끼는 화자의 불안, 절망, 그리움 등을 이제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번에서는 이제 순환적인 자연의 섭리를 통해 삶의 보편적 이치를 깨닫는 과정을, 나는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 혼란과 무력감에 빠지는 인간의 실존적 상황을 제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가는 꽃이 시들고 열매를 맺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삶의 유한성과 순환적 질서, 그리고 고통 속에서 얻는 삶의 의미와 같은 보편적 이치를 깨닫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아내의 갑작스러운 부재라는 예기치 않은 사건에 직면하여 혼란, 불안, 무력감에 빠지는 인간의 실존적 상황, 즉 예측 불가능한 삶의 비극적 단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옳은 선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5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 모두 고독, 슬픔 등 부정적인 정서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가는 희망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나는 비극적인 현실인식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가와 나 모두 고독과 슬픔이라는 인간의 보편적인 부정적 정서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닙니다. 그래서 가는 종교적 믿음을 통해 슬픔을 승화시키고 내면의 평화를 얻는 희망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반면 나는 아내의 죽음이라는 상실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절망하는 비극적인 현실 인식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봤고요. 더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